안녕하세요.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버 입시부장관입니다. 지난 컨텐츠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주제를 다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공식적인 대학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꽤 괜찮은 자료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각자 원하는 대학을 잘 찾아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피셜 자료들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수행평가 주제 정하는 법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수행평가는 같은 과목에 같은 내용을 수강하는 학우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본인만의 색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장을 해서 말하자면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절반 이상이 수행평가의 질에 따라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수행평가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름이 없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재료임에도 많은 학생들이 수행평가 중 탐구 혹은 발표 및 보고서 등의 주제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알려드리고자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수행평가나 보고서 그리고 발표를 주제로 총 2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 모범적인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좋은 주제인지를 파악을 해볼 거예요. 이 과정에서 모범적인 사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에 좋겠죠. 그 다음으로는요. 만약 제가 고3이라면 해당 과목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주제를 찾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같이 찾아보는 그런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인 모범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컨텐츠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함께 찾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생활기록부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극찬을 한 생활기록부인데요. 해당 학생은 대부분의 과목이 7에서 8등급에 준하는 성적을 보유했음에도 이렇게 훌륭한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 중에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중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학생은요, 역사학과를 지망했어요. 다양한 과목에서도 자연스럽게 해당 과목에 대한 내용을 탐구하면서 본인의 진로인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화 영어 독해 부분을 보면요. 항상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면서 꼼꼼한 모습 등을 보였다 등등은 사실은 좀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죠. 추가적으로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독서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영어로 소개하려는 의지가 돋보임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슬슬 그런 미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독서가 그렇죠. 역사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조선시대 역사가 슬슬 나옵니다. 조선인과 외국인이 서로 접촉한 사례가 있는지 탐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영어 과목이니까 외국인이라는 소재를 이제 역사랑 관련된 내용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쭉 보겠습니다. 효종실록 원전을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탐구를 한 내용이 나오면서 통역을 담당했던 박연이 효종 시기에 제주도에 표착한 하멜일행과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분석하고 영어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통역이라는 이제 완전한 영어와 역사의 그 어느 정도의 접점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진짜 탐구하게 느껴질 만큼의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효종 시기 그리고 이제 이런 효종실록 원전 등에 대한 내용을 보지 않았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추가적인 발표 활동에서는 사실 교과목으로서의 영어와 엄청난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충분히 연관성을 가지면서 본인이 직접 만든 역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요. 영어라는 기회가 나오자마자 본인이 기존에 만들었던 관심을 가지고 만들었던 역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영어와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어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이나 혹은 본인이 이 과목을 하면서 했던 활동들을 잘 기록을 해놨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바로바로 어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잘한 것은요, 영어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영어와 관련된 역사 내용을 잘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어를 활용한 내용을 본인의 업적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꼭 나는 영어 잘해! 라는 느낌이 아니라 충분히 이 영어라는 과목의 활용도를 보여주면서 희망진로, 여기에선 역사겠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사실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잘할 사람을 찾는 전형이다 라는 거예요. 즉, 물론 성취도가 높으면 좋죠.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공에 관련된 내용을 전공 외의 과목에서도 깊이 있게 탐구할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성취도에 대한 부분은 감안하고 평가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차피 우리 중위권 학생들이 성취도에 대해서 어필을 보다 명확하게 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런 방식으로라도 해당 과목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분명히 성취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우리 채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위권 학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취도는 상위권에 비해서 결코 높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학생들은 내가 만약에 영어를 못해 라고 했을 때 영어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라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습해 볼게요. 이렇게만 따라해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해당 과목과 본인의 진로의 접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아까 영어라는 단서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영어가 번역되었던 그런 기록들을 찾아냈었죠.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아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독서나 진로 이슈 등 자연스럽게 주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억지스러워도 보기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탐구 행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내용을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탐구 행위라는 것은 여기다 주제를 정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주제를 정하는 거, 잘 정한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주제를 충분히 깊이 있게 탐구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 충분히 깊이 있는 내용이라는 거는 전문성과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나 이런 지식 있어 라면서 전문성이나 지식을 뽐내는 것보다는 탐구의 깊이에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즉 전문성이 아니라 관심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문성은 조금 수박 겉핥기식의 나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 주제도 알고 이 주제도 알아 라는 그런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탐구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내용들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교수님들은 혹은 이거를 평가하는 평가자분들은 너무너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써놓는 것만 봐도 얘가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했는지 혹은 그냥 한 번 정도 보고서 아는 척하는 건지를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문성에 대한 어필은 조금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주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모범적인 내용을 함께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탐구를 해서 정리하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아마 오늘도 그렇고 다음번에도 그렇고 매우 도움되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위권 전문 입시 유튜버 입시부 장관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